자, 4월 이투스 모의고사 해설하겠습니다. 사전문항, 전문항 해설할 거고요. 일단 공통과목 9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첫째. 자, 간단한 극대극소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제 극소값, A에서 극소값 0을 가지니까 일단 미분을 치세요. 그럼 F'X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이고, 더하기 2AX 플러스 4. 그죠? A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여기다 A를 대입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A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4. 자, 이게 0입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요. 넘기면은 A의 제곱이 4가 될 테니까, A가 저게 그러면은 2 또는 몇이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A가 2가 되는 경우에, A가 2가 되는 경우에 F'X를 구해 보시면은, 저게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이제 4x 플러스 4 여기다 2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저기 이제 마이너스로 쭉 뽑아서 인수분해 하시면 3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와 2에서 만나니까 도함수가 여기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극대를 가지겠죠. 네,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모양은 탈락. 됐죠? 그래서 A는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2라고 정해 주시면은 F'X가 저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이걸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3X 플러스 마이너스 2랑 여기 X 플러스 2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묶어서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3분의 2 이렇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여기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극소가 되는 게 맞다.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꼼꼼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 가지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이제 F 마이너스 2를 딱 구해 주시면은 fx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은 저거 8하고 더하기 이제 4a랑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마이너스 8하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이 극소값이 이제 0이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a가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했으니까 요 마이너스 2 하시면 얘네 둘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게 0이 되려면 이제 b는 몇일 수밖에 없어? 8일 수밖에 없으니까 b는 8이고 a는 마이너스 2. 둘이 합하면 6이라고 간단하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10번 문제 보시면 여기 다 지웠나? 자, 저기 이제 등비 수열 문제가 있어서 저 유리화를 하면 풀릴 것 같기도 한데 해설지에 유리화로 풀려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게 등비 수열이어서 굳이 유리화 아니어도 묶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은 저기 이제 일반항을 봤을 때 초항이 9고 공비가 이제 2분의 1인 등비 수열, 그죠? n-1승 일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저거를 갖다가 AK 분의 자, 일반항 저기 이제 수열이 이제 AK 그 다음에 루트 AK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유리화 귀찮아서 그냥 할게요. 유리화 안 하고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AK는 9 곱하기 2분의 1의 K 마이너스 1승. 그다음에 AK 여기다가 이제 K 붙이고 루트를 딱 씌우면 저거 3 곱하기 이제 공비가 루트 2분의 1로 바뀌고 K 마이너스 1승. 그다음에 여기 3 곱하기 이제 루트 2분의 1의 K승.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33은 이렇게 훅 지워서 여기 이제 3 하나만 이제 딱 남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분자가 이제 2분의 1의 K 마이너스 1승인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루트 2분의 1의 K 마이너스 1승으로 묶으면 여기서 이제 1이 남고 요 뒤에 루트 2분의 1이 남지 않을까, 막 이렇게 플러스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마만큼을 K-1로 묶어서 나누면 얘가 이제 루트 2분의 1이 되지 않나.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시그마 저걸 이제 합할 건데 K는 1부터 N까지 요거를 이제 고스란히 써서 합할 건데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다가 여기 3이 써져 있겠고, 그다음에 요거를 내가 이제 잘 나눠 주시면은 루트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에 몇 승 되냐면 K-1승이니까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꼭대기에 이제 m이니까 이거 m까지 합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공비가 이제 잘 보세요. 요거는 그냥 내비두시고, 1 플러스 루트 2분의 1분의 3은 내비두시고, 뭐 뽑아서 요것만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저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이고,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합하는 개수 m개니까 m승 이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모가 또 합차공식 되면서 1 빼기 2분의 1로 간단해지고 분모가 이제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그럼 루트 2분의 1에 요거를 m승이라고 쓸 건데, 자, 그게 이제 문제에서 몇이라고 나왔냐면 16분의 이제 93이라고 나온 거지. 그죠? 16분의 93 나와서 1 마이너스 그러면 루트 2분의 1의 m승이, 자, 6으로 나눠주시면 여기 2 붙이면 32가 될 거고, 자, 요거 3은 약분이 되니까 3, 3은 9, 3, 1은 3, 요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32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32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려면 여기가 2의 5승분의 1이니까 루트마저 지우려면 m이 10승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푸시면 정답을 4번에다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냥 계산력. 등비수열은 제가 계산력만 갖추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등비수열은 연립할 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그죠? 묶는다. 뭐 이 정도 계산 개념 알고 있으면 적용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뭐 다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시면 이렇게 안 지워지냐 이게. 자, 다음 문제. 그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에 이제 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저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를 이렇게 쭉 있어서 fx가 이제 y는 x 플러스 10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5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 y는 fx고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10, 여기가 이제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랑 이제 fx 마이너스 k를 곱해서 y는 fx-k를 곱해서, 그죠? 연속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0에서 연속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미 fx가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 따질 때 여기가 불연속이면 상대편이 0이 될 수 있도록 옮겨와 주면 되고, 요게 딱 10칸을 평행 이동해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k는 얼마다?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요게 10칸을 딱 평행 이동해 오면은 여기 10인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10칸 평행 이동해 오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생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k가 이제 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 10에서의 우극한에서 10에서의 좌극한 한번 빼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에서의 우극한은 G10에서의 우극한은 10에서 이제 우극한은 이제 F에 요거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10에서의 우극한과 그 다음에 F, 여기 K가 이제 10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10에서의 우극한은 0에서의 우극한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고, 여기서 그냥 우극한끼리 곱할까? 그냥 곱해도 되겠네요. fx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10에서의 여기 10에서는 얘는 함수값이 항상 몇이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5로 처치하시고, 얘는 10에서의 좌극한이 이제 높이가 평행이동에 와서 10 나올 거고, 얘는 높이가 이제 요 높이가 5였던 게 평행이동 됐으니까 여기가 5가 나올 거여서 얘는 이제 몇이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50, 얘는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5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25고 얘가 마이너스 50이니까 이렇게 빼주시면은 정답은 25다라고 뭐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빨리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에 여기서 이제 요거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이제 존재를 하려면, 첫째로 이제 홀수 제곱근이면서, 첫 번째로 홀수 제곱근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인의 7분의 n파이가 이제 음수죠.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똑같은 뭐로 나오니까 이제 저 경우가 첫 번째로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n이 짝수면서 짝수 제곱근
제곱근이면서 사인의 7분의 n파이가 양수여야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로 두 개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7분의 n파이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저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제 사인의 그래프를 가볍게 좀 그려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인의 그래프가 한 주기가 여기가 이제 2파이잖아요. 그죠? 한 주기가 2파이고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서 높이를 양수일지 음수일지 확인할 거니까 여기다가 함수값을 찍어 볼 거고 여기가 이제 파이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7분의 1파이 여기다 하나씩 대입하면 n이 1일 때 7분의 1파이 사인 7분의 2파이 사인 7분의 3파이 7분의 4파이 7분의 5파이 7분의 6파이 7분의 7파이까지 이렇게 함수값이 나오게 되고 n에다가 1부터 쭉 대입하면은 그 다음에 7분의 8파이, 7분의 9파이, 7분의 10파이, 7분의 11파이, 12파이, 13파이, 14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 사인 값이 이렇게 양수로 나올 때는 짝수 제곱근이면 되니까 n이 2일 때 요거 되고요. 자, 1, 2, 3, 4 해서 짝수일 때 4일 때 되고요. 그 다음에 6일 때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사인이 음수로 나올 때는 여기서 이제 음수일 때는 홀수 제곱근이 되니까 여기가 7분의 7파이 홀수잖아요. 7분의 8파이고 7분의 9파이, 7분의 11파이, 7분의 13파이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걸립니다. 그럼 한 주기당 몇 개가 걸려요? 6개씩 걸리니까 그 다음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것만 잘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n에다가 이제 100까지 대입하면 얘가 사인 7분의 100파이까지 중에선 찾아야 돼. 그죠? 그러면 7분의 이제 100파이라고 하는 애가 7분의 100파이라고 하는 애가 자, 2파이씩 갔을 때는 이게 7일은 7, 7, 4, 28에서 14파이, 7, 4, 28하면 98파이, 7분의 98파이가 14거든요. 그래서 2파이씩 이제 7번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번을 딱 7분의 2파이까지 딱 더 간 상황이니까, 쟤를 한 주기씩, 요게 한 주기씩 일단 몇 번은 나와? 7번씩 나오거든요. 그죠? 요런 게 7번의 주기를 거치고 7분의 2파이만큼 이제 더 간 상황일 거다라고 볼 거여서 한 주기당 6개씩 나오는 게 일단 7주기는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분의 2파이만큼 간격을 더 가면 저 뒤에 7분의 2파이만큼 살짝 더 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칸이 더 해당이 되거든요. 맨 뒤에 두 칸이 해당되면 이 점이 맨 마지막 점이 하나가 들어갈 거여서 6, 7에 42에다가 1 더하면 정답은 몇이 된다? 43이 된다라고 뭐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래프만 찍으면 간단하게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제가 봤을 때 13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3번 문제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림을 좀 지우고 확인을 좀 하죠. 자, 첫째. 저기서 일단 구할 수 있는 애들을 좀 구해 보시면은요. 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어서 여기 이제 루트 5, 여기도 이제 루트 5. 루트 5를 딱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가 반지름이 이제 2니까 여기 이제 내가 2라고 쓰시고 여기도 이제 2라고 씁니다. 됐죠? 이 정도는 쓸 수가 있겠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름이니까 반원의 원주각이 뭐다? 직각이다라고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또 요 원의 반지름이 되면서 요만큼의 길이도 이제 우리가 2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를 때리면은 이거 2루트 5의 제곱 빼기 2의 제곱하면은 딱 16 나와서 여기가 이제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때려서 여기도 이제 몇이라고 2라고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저기 그냥 왼쪽은 처치가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뭘 구할 거냐면 B2의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려면 이쪽에서 뭔가 각도를 구하던지 뭔가 하나 처리를 해줘야 돼.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도 지름이니까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이니까 뭐 요걸 구하던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답이 나오겠다. 근데 우리가 각이라는 거 하나도 안 써먹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 각이 어디를 찾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첫째로 이제 요 각을
내가 찾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요 각을 찾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내가 요쪽으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도 요 각이 뭐가 나오냐면 세타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얘네 둘이 무슨 각이야? 동일한 현의 원주각이 되면서 여기 세타면 여기도 세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선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요렇게 선을 딱 그으면 요 각이 원주각이고 여기가 중심각이니까 여기가 2세타가 되고 됐죠? 요 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원주각, 요게 중심각이니까 2세타인데 다시 이제 요 원으로 돌아갔을 때는 요 호에 요렇게 생긴 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원주각이 2세타니까 요쪽 각도 2세타가 될 거거든요. 원주각이면 동일한 호의 원주각이면서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타다라는 걸 찾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지. 저는 이 문제 무지막지하게 어렵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타고, 그래서 제가 도형 문제 좀 적당히 안 풀리면 넘어가라고 했어요. 자, 여기 세타고, 자, 그러면 이 세타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세타를 찾아주면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 같은 거 써서 여기서 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커다란 삼각형이 확정이 된 상태여서 요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 여기 봐요. 요 외곽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으로서 확정이 된 상태여서 내가 이제 요각을 처치할 수 있거든요. 요각이 첫 번째로 이제 사인 알파가 2루트 5분의 2가 되면서 아마 루트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는 그러면 루트 5분의 2인 상황이야. 그죠? 이걸로 내가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이 세타랑 알파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알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좀 구해야 돼. 그지? 그래서 내가 이 점을 t라고 하시면 at를 코사인 법칙으로 첫 번째로 구합니다. at의 제곱은 요거 2루트 5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이제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루트 5분의 2를 적어요. 그죠? 루트 5분의 2를 적고 이렇게 꺼지고 16이네. 그럼 요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24에서 저거 16을 빼니까 이제 8이 되네. 무슨 소리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 그 다음에 구합니다. 자, 됐죠? 2루트 2라는 걸 이제 구해 주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기서 이제 요 색칠된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으로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2루트 2에 맞은편에 이제 사인 알파를 쓰시는데 사인 알파가 이제 루트 5분의 1이다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2루트 5의 맞은편 이라고 2의 맞은편에 요거 2의 맞은편에 사인 세타 요걸 이용해서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지우고 사인 세타를 저쪽으로 보내고 루트 5분의 1을 이쪽으로 보내고 나누면 사인 세타가 아마 루트 10분의 1이 되나요? 알겠죠? 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1 맞겠지? 맞을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왜냐면 요거 밑에 여기 빨간색 요 삼각형도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요거 4에다가 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 놓으면 답이고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이제 루트 10분의 3을 곱하면 되고 루트 10분의 10인데 유리화하면 10분의 12 루트 3이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 5분의 6 루트 10을 정답으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뭐 하시면 좋은데 많이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14번. 자, 다음에 14번 문제. 자, 요거 적분의 기호를 좀 분석을 하시는데 보통은 저게 함수가 양수면 A에서 B까지 그냥 적분하나 A에서 이제 B까지 fx를 적분하나 그죠?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나 적분값의 바깥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나 전부 다 같습니다. 함수가 양수면. 근데 이제 음수가 생기면 A부터 B까지 적분했을 때 가장 작은 거는 아마 가장 큰 거는 이제 요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게 가장 크죠. 이게 넓이니까.
넓이니까 이게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아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적분값 자체는 상쇄돼서 숫자 자체는 쪼그라들었을 테니까 이게 작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작을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체가 이제 가장 작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새끼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데 순서가 완전히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등호일 수밖에 없겠다. 이제 첫 번째 상황이야. 등호일 수밖에 없겠다. 등호여서 등호이려면 fx가 모두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전부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반대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 이제 구간이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여기 x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여서 자 마이너스 4 같은 거면 내가 마이너스 3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까지 fx dx를 하시면은 저게 그래프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양수면 잘 보세요. 예, 그래프가 양수면 얘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마이너스 4부터 여기 잘 보세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적분값 마이너스 3까지 적분값에다가 뭘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딱 붙일 거기 때문에 그럼 넓이가 이제 요거 당연히 양수면 절대값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다 같은데 얘가 이제 음수인 쪽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음수인 아이가 나오게 되면은 설명이 좀 이상한데? 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까지 내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 넓이는 이거 두 개 합인데,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그게 제일 작아질 거고, 그게 이제 가장 작아질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까지 그냥 적분하면은 얘네 둘이 이제 상쇄된 값이 나오잖아? 숫자 자체는 쪼그라들었는데, 걔가 이제 또다시 이제 마이너스를 딱 붙여 있는 상황이어서, 넓이보다는 걔가 커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을 보자마자 적분이 좀 정리가 잘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적분이 좀 정리가 잘 된 상황이면은 제가 그리고 이번 주에 비슷한 수업을 좀 하긴 했는데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3 이후로는 함수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 마이너스 3 이후로 가면 무조건 이거 넓이가 가장 커야 되는데 넓이가 가장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3 이후로는 전부 다 여기 똑같은 상황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전부 다 양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는 부호가 좀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뀌어 있어야 여기 순서대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 f방이 0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여기 f방이 0이려면은 이 이후에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그림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내가 이쪽으로 x가 이쪽에 있어서 적분을 때릴 때는 저 왼쪽식은 내가 이제 지금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이제 그 ft dt 하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 절대값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x까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자, 이거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x까지 ft dt 이거의 넓이를 딱 구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은 이거를 x에서 마이너스 3까지로 하고 부호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호를 바꾸고 얘도 x에서 마이너스 3까지 하고 부호를 바꾸고 이것도 x에서 마이너스 3까지로 하고 부호를 바꿨을 때 이거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오니까 이게 제일 작고 이게 적분값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곱하니까 양수가 되니까 얘는 커져버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같아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딱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를 적분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쭉 추론하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 이제 식 다 잡았으니까 게임은 끝났고 fx가 최고치한 계수 1이니까 여기서 뚫었으면 x 플러스 3, 여기서 접했으면 이제 x의 제곱, 이 정도로 식 써주시면 게임 끝이고요. 우리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거를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개하셔서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dx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적분하시면 아마 4분의 1의 x의 4승이고 플러스 x의 3승인데 내가 0에서 2까지 넣으시면은 2 넣으면 여기가 이제 4, 2 넣으면 8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12이라고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의 의미만 생각하면 엄청 간단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15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마식 문제 그렇게 좋지 못해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꽤 많이 높고, 그 예전 스타일의 좀 그냥 심화 저마식이지 않나. 그지? 그리고 꽤 따져야 될 것들이 많아서 좀 피곤합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일단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인데 첫째로 A1하고 A97까지 이제 따져 보려면 저 뒤까지 97항까지 다 구할 수는 없잖아. 이거 왠지 무슨 수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열이 아닐까라는 일단 예측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4가 음수다. 이제 이거를 하시려면은 일단 4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려면 숫자 하나를 찍고 가야 되는데 내가 A1을 A로 잡던 그다음에 아니면 A4를 A로 잡고 시작하건 어쨌든 계속 케이스 분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 숫자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거 찾기도 되게 힘들어. 그래서 A1이 또 막무가내로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찍어서 풀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이제 A4 근처에서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A4가 음수다라는 걸 좀 활용해. 그러면 자, 근데 A4가 음수인데 A4를 기준해서 잡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A5를 갈 때 마이너스 3A로 가거나 A-4로 가거나 이게 이제 써먹을 일이 별로 없네.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이 뒤쪽으로 가기보다는 A3를 좀 기준으로 잡아서 한 번 더 가서 이제 A4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A에서 시작해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3A가 될 수가 있고 A가 이제 4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A 플러스 4가 될 수 있습니다. A가 4보다 클 때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러면 지금 A가 4보다 커서 이렇게 왔으면 이게 절대로 이제 양수가 되고 절대로 음수가 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얘가 음수가 될 수 있을 거잖아. A4가 이제 음수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가 이제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조건. 그래서 A가 0에서 4 사이다라는 조건이 잡혀요. 그죠? 그럼 3항이 0에서 4 사이니까 어쨌든 얘가 될 수 있는 정수는 1하고 2하고 뭐밖에 없냐면 3밖에 없으니까 요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세 가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알겠죠? 요 정도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4항이 나와져 있는데 3항을 기준해서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로 이제 A3가 이제 몇인 경우 일단 1인 경우 첫 번째로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A3가 이제 2인 경우도 해볼 거고 3인 경우도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해볼 건데 첫째는 그럼 얘는 이제 A4 같은 경우에는 1 다음에 1이면은 내가 여기다가 써서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A5는 또 여기다 마이너스 3, 4를 넘지 않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9가 나와요. 이제 4를 넘어갔으니까 A6는 그 다음에 이제 몇이 나올 거고 이거 4를 빼면은 이제 5가 나올 거고 A7은 또 4를 빼면 1이 나올 겁니다. 그쵸? 1이 딱 나왔는데 똑같은 숫자들이 나왔으니까 요렇게 4개씩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수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3, 9, 5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내가 이제 97항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97항을 좀 빨리 찾는 방법은 자, 우리가 주기가 4인 수열이니까 97은 이제 4로 나눠서 1이 남는 수. 4로 나눠서 1 남는 수일 때 항의 값이 9라서 얘도 여전히 9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A98 A99, 그 다음에 A100까지 딱 처리를 하시는데 98, 9 다음에는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99항은 1 되겠고 그 다음에 100항은 그 다음 항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첫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이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A2 이거를 갖다가 역추적을 좀 해서 A2랑 A1까지 조건까지 좀 별로 가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 얘가 1 되려면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되려면 여기가 5여야 되거든요. 그죠? 5여야 되겠고 역추적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되려면 얘가 이제 9분의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를 빼서 이렇게 되려면 아마 4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지. 4
3의 3분의 1이어야 되는 건데 a가 4보다 이거 탈락이고 범위가 안 맞아서 탈락이고 5가 되려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5가 돼서 4가 빠져서 나오려면 9이면 되는데 솔직히 이제 a 97하고 얘가 같아지려면 그냥 요 주기대로 그냥 쭉 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상황은 굳이 이제 해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지? 그래서 A1하고 A97하고 같다라는 조건을 굳이 썼어야 되나? 좀 싶은 생각도 있고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가 2일 때도 해봅시다. 얘가 2면은,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가볼 필요가 없고요. 자, 2면은 여기다 이제 4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다시 또 4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하면 6, 3, 18이 나옵니다. 자, 18에서 이제 4를 빼나가면은 4를 빼면은 여기가 이제 14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될 거냐면, 그 다음에 6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될 거고. 알겠죠?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수열이어서, 이번에 6개씩 반복하는 주기 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97항을 구하시면 똑같이 97항을 구하시면은 이번엔 6으로 나눠서는 얘가 1 남는 수여서 6으로 나눠서 1 남는 수일 때 얘가 10이거든요. 6으로 나눠서 1 남는 수일 때 그럼 얘가 10이다. 그럼 10 다음에는 6이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될 거여서 이게 두 번째 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가 이제 3인 경우에 마이너스 3 곱하면은 마이너스 9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27이거든요. 꽤 깁니다. 자, 27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또 4씩 줄여요. 4씩 줄이면은 23. 또 4 줄이면 19. 4를 줄이면은 15. 4를 줄이면은 11. 4를 줄이면 7. 4를 줄이면 3. 여기까지. 맞아. 요만큼 되면서, 얘는 또 이제 요만큼씩 반복하는 주기 수열이고, 8개씩 반복한다. 8개씩 반복하는 주기 수열이다. 자, 그러면 이제 97항을 구하실 때는 얘가 또 8로 나눴을 때는 8, 1은 8, 8이 16하고 1이 남으니까 8로 나눠서 1 남는 수가 아마 11이다. A8, A9에서 11이다. 11이다라고 구해주시면은 11 다음에 7이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몇이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9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요만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9가 최종 정답이니까 이 세 가지를 합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8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자, 15번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우린 20번으로 넘어갑시다. 지우고 20번으로 갑니다. 자, 20번은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20번은 꽤 괜찮다고 느꼈고, 자, 이거 속도, 거리의 의미를 물어보는 꽤 좋은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움직인 거리를 FT라고 해서 움직인 거리가 FT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 t까지 저거 이제 VT를 그냥 적분하면 위치 변화가 나오잖아요. 이게 위치 함수가 아닙니다. 요 표현을 좀 잘 읽으셔야 되고 위치 함수면 그냥 미분치면 속도 함수인데 얘가 이제 움직인 거리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자, 이게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여서, 요걸 이제 미분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dt가 되면서, 그럼 저거를 딱 미분 쳤을 때 f't를 하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2t가 되겠죠. 저게 이제 0에서 t가 몇 사이에서 3 사이에서 그렇고 그 다음 거 미분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2가 되겠죠. 3에서 t가 몇 사이에서 6 사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저거 6보다 6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미분치면은 안에 거가 그대로 속도 함수에 뭐가 나오는 절대값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함수의 절대값 함수가 처음에 0에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쭉 3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여기 높이가 이제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속도 함수의 절대값 함수야. 그죠? 근데 이제 속도 함수 절대값 함수니까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됐으면 원래 속도 함수는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설정하면 될 것 같냐면 0하고 3에서
여기다 그냥 바로 그릴게요. 원래 속도 함수는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좀 진행했다가 요렇게 된 함수가 이 노란색 함수가 y는 vt라는 속도 함수여야 여기 넓이만큼 처음에는 반대로 갔다가 여기 넓이만큼 쭉 돌아오면서 그죠? 여기서 운동 방향을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여기서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속도 함수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12에서의 얘의 위치를 구하려면 12에서의 위치를 구하려면은 요 넓이만큼 뒤로 갔다가 요 넓이만큼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거 삼각형의 넓이로 그냥 처리해 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3 대입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6 나오고 여기다 12를 대입하면 여기 높이가 1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만큼 뒤로 가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6만큼 반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이거 밑변이 6 높이가 12만큼 앞으로 오게 되니까 이거 약분하면 36이고 요거 마이너스 18인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8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거 제가 시즌2 아마 시작하자마자 수투 시간에 속도 거리부터 수업할 거니까 그거 한번 배우고 나면 좀 자신감 붙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잘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이건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파트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라 제가 시즌2 첫 수업에 아마 수투 시간에 저거 수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업 들으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도 꽤 재밌습니다. 21번 문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성질을 좀 알고 계셔야 될 성질이 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로그 ax가 있을 때 높이가 1인 지점을 찾으면 여기가 이제 a죠. 높이가 0인 지점을 찾으면 여기가 1이고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찾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a분의 1이 나옵니다. a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찾았을 때 잡으면 혹시 뭐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높이가 같도록 좌표를 잡으면 여기랑 여기를 역수관계로 잡으면 엄청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2일 때 여기가 a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뭐가 나와? a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를 같은 간격으로 내가 잡아주면 자, 높이를 같은 간격으로 잡아주면 잘 봐. 여기 x좌표들이 전부 뭘로 나오게 되어 있어? 1a a제곱 등비 수열로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성질까지 알고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저 이중 절대값 문제가 요즘에 시험에 나오나 싶긴 한데 솔직히 이제 저는 절대값이 여러 개 있어서 복잡하면 제가 수원 시간에 어떻게 풀라고 설명하냐면요. 저 로그 a의 x 마이너스 4에다가 다시 한번 절대값 씌워서 k가 나오는 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두 방 씌우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절대값 하나를 그냥 벗겨주시고 k인 거랑 마이너스 k인 거 두 개 찾으면 돼요. 알겠죠? 이 정도로 구해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지 않을까. 그죠? 요거의 답 두 개 구해주시면 정답이야. 그래서 이 정도의 그래프는 우리가 편안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접으면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그걸 4칸을 내렸으니까 1에서 원래 로그 함수 이렇게 되는 걸 접으면 이렇게 되고 그걸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내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1에서 4칸 딱 내려와서 이 그림을 그리면 자, 1을 조금만 벌릴게요. 자, 1에서 높이가 이제 몇인 지점이 있을 거고 1에서 잘 봐. 마이너스 4인 지점이 있을 거고 아마 이렇게 로그 함수가 쭉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그죠? 이게 y는 절대값 로그 a의 x 마이너스 4의 그래프야. 알겠죠? 1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래프. 됐죠? 자, 그래서 높이가 k인 지점도 제가 하나 찍어요. 높이가 k인 지점도 하나 딱 찍어. k인 지점도 하나 찍고 높이가 몇인 지점도 하나 찍어. 마이너스 k인 지점도 하나 찍습니다. 맞아?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땅땅땅땅 나오는데 4개가 나오는데 요게 순서대로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뭐라고?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BC의 길이가 36분의 65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BC의 길이는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얘기야.
자,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여기를 뭐라고 잡을 수가 있어? t분의 1로 역수관계다라고 잡을 수가 있어. 같은 높이에서 잡으면 이렇게 역수관계로 잡을 수가 있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 t에서 몇을 뺐을 때? t분의 1을 뺐을 때, 거기가 36분의 65다. 이걸 풀면 첫 번째로 t의 값이 나오겠지. 자, 그럼 36t를 곱하면 36의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5t가 될 거고,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36,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아마 49, 36, 여기 94, 36 해서 81에서 16을 빼면 65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t가 4분의 9구나 라고 첫 번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9고 그럼 여기는 이제 역수니까 이제 몇이라고 생각해? 9분의 4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분의 1이라고 또 하셔요.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길이가 등비 수열이어서 A에서 B까지 그죠? A에서 B까지 이거 접어 올렸을 때는 이거 접어서 또 접으면 여기서 똑같은 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간격, 요만큼의 간격, 요만큼의 간격이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인데 그 등비 수열을 첫 번째로 이제 9분의 4 마이너스 알파분의 1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6분의 65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4분의 9여서 알파 마이너스 4분의 9를 해서 걔가 이제 제곱 등비 중앙을 때리면은 알파의 값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값이 알파에 관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막 식이 나오고 3차식 막 나오면서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이 좀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실 거냐면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룰 거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x좌표들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면은 쟤들도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 간격이 같은 게 아니라 요 간격의 2배 곱하기 2배. 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안 접고 푸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얘가 원래 그림이 이렇게 쫙 있었을 때 여기랑 설명을 이렇게 로그 함수가 있을 때 여기랑 같은 간격을 딱 잡아야 같은 간격을 잡으면 요 좌표들이 등비 수열이 되고 그 좌표들의 차이도 이제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같도록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거 접어 올린 상황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아야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요거에서 요걸 빼서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서 이제 2배를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냥 몇이니까 2k니까 마이너스 2k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4k가 될 거고 여기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몇이구나? 2구나라고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게임은 끝났네요. 여기다가 이제 4분의 9 여기 좌표가 4분의 9 몇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정답이 나올 건데 4분의 9 대입하면 로그 a의 4분의 9 마이너스 4 걔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넘기면 얘가 이제 몇이면 되는 거야? 2면 되는 거고 요 반대쪽이 접혀 올라간 거지 이쪽은 접혀 올라간 게 아니니까 절대값 벗겨주시고 a의 제곱은 4분의 9 로그의 정의 사용하셔서 a가 2분의 3이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으면 끝나네요. k는 2고 a는 2분의 3이니까 계산하시면 답이 35가 나옵니다. 설명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문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대체로 수업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4차 함수의 일반적인 모양을 그려서 그리고 이제 그 값을 갖는 모든 x의 값의 합이 나오려면은 그 값 3개를 다 갖는 거밖에 좀 내기가 힘들겠죠. 이런 건 그 값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그 값 3개가 다 나오는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뒤질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자, 내가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 1이 이런 데 있으면 자, 1에서 여기를 내가 F1로 잡으면
F1보다 살짝 위에 그었을 때 밑에 그었을 때 하나 차이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불연속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런 대로 F1이 이런 데 있으면 거기 살짝 위에서 그어서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뺀 거. 그 다음에 살짝 밑에서 그어서 요 좌표에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거랑 뭐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한없이 붙어 있으면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서 여기는 불연속 지점이 아니고 불연속이 되려면 뭐 이런 극값 접하는 지점들을 설정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치? 근데 저런 지점들을 설정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요 지점을 내가 F1이라고 하면 요 지점을 F1이라고 하면 거기서 살짝 위에서 그었을 때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의 차이. 그 다음에 살짝 밑에서 그었을 때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이가 얘도 바뀌지가 않아요. 불연속이 돼야지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런 지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F1이 이런 데 있어도 아닌 게 F1이 이런 데 있어도 아닌 게 자 여기서 살짝 위에서 그으면 요거에서 요거의 차이인데 얘에서 얘 차이가 0에 가까워집니다. 0에 가까워지고 요 밑에서 보면 또 0이니까 아 얘도 불연속이 아니에요. 자, 맨 밑에 지점도 아니고 그럼 어디일 수밖에 없어? 저거 중간 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 그럼 아 저게 이제 중간 지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몇이어야 돼요? 여기가 F1이어야 된다. F1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자 저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위에서 살짝 그어서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뺀 거 밑에서 그으면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여서 그 다음에 하나 차이가 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다? 한 칸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지. 아 그러면 좌표를 내가 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봐. 첫 번째로 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제 F1인 경우에 여기가 이제 한 칸이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여기가 2가 되는데 2가 되죠. 그래서 자, 저런 상황을 첫 번째로 제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극값이 0 되는 지점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이고 1보다 큰 수 되면서 저 말이 안 되잖아요. 세 개 합해서 3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를 1로 설정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1로 설정하자. 그러면 여기를 1로 설정하면 여기가 0이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 0이니까 요거 두 개 합해서 뭐 3대개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알파를 인수로 잡고 내가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fx를 내가 이제 x의 제곱에다가 x-1에서 뚫었고 알파에서 뚫었고 얘가 얼마만큼 f1만큼 올라가 있다. 알겠죠? 뭐 이렇게 쓰시면 fx식이 완성이 될 거고 이거 미분을 치시면 전개를 합시다. 곱미분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진 않으니 그럼 x의 4승이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x의 3승이고 더하기 알파의 x의 제곱 더하기 f1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f'(x) 맞아? f'(x를) 하시면은 4x의 3승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고 더하기 2알파 x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세근의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3의 알파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도함수 0 되는 점 세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3이다 라고 이제 구하겠지. 그러면 3 약분시키고 이게 4 넘어가서 3 하려면 알파가 몇일 수밖에 없는 거니 알파가 3일 수밖에 없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3인 상황이고 그러면 알파가 3이니까 내가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건 이제 적분하면 fx가 되고 1에서 4까지니까 저거 f4에서 뭐를 뺀 거니? f1을 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f4에서 f1을 뺀 값은 내가 요거 3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f4는 여기다 넣으면 16 곱하기 여기다 4 넣으면 3 곱하기 1에서 더하기 F1 여기까지가 F4인데 거기서 F1을 빼버리면은 4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는 얘의 값이 이제 첫 번째로 몇이 하나 나왔어? 48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또 다른 경우도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또 다른 경우를 이제 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 지우고 자 두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냐면 이제 반대로 이쪽이 이제 볼록한 상황도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볼록한 상황에서 어차피 아까 여기랑 여기는 아까 아니었었고, 야 여기가 요 라인이 몇이 되도록 F1이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혹시 여기를 1로 하면은 여기 기울기 0 되는 점 요거 세 개가 모두 1보다 클 때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여기를 내가 1로 하면은 여기 전부 1보다 작으니까 또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가운데 거를 무조건 1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우리 아까 여기가 한 칸 간격이어야 요 조건 만족하거든요. 그지? 그래서 여기 한 칸이고, 그럼 여기를 내가 2라고 설정하고 여기를 뭐라고? 알파라고 설정해서 답을 내시면 또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 fx가 그러면은 저거 알파에서 뚫었어. 1에서 뚫었어. 그 다음에 2에서 접했어. 2에서 접할 것이 F1만큼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저 알파를 구할 건데, 저희 좀 살짝 전개하기도 귀찮고 곱미분초도 어쨌든 또다시 전개해서 근과계수와의 관계 때리기가 귀찮으면은 여기를 제곱을 좀 편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걸 두 칸을 좀 옮겨서 풉시다. 두 칸을 옮겨서 풀면 이제 요걸 두 칸 옮긴 거를 베타라고 하고, 두 칸 옮기면 마이너스 1이고, 두 칸 옮긴 거를 제가 이제 0이라고 해서, 자 이거 x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에 x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F1 똑같은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함수에서 기울기 0 되는 지점들을 찾자고. 이게 더 전개하기가 편하고, 이거 전개하시면 x의 4승 마이너스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의 x의 3승 마이너스 베타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의 x의 제곱 플러스 뭐 이거 상수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거를 미분을 딱 때리면 4x의 3승, 4x의 3승 더하기 3의 1 마이너스 베타의 x의 제곱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세근의 합을 때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의 1 마이너스 베타인데, 원래 세근의 합이 몇이었어? 세근의 합이 3이었는데 얘도 이만큼 빼고 얘도 이만큼 빼고 얘도 이만큼 뺐으니까 마이너스 6만큼 빠지지 않을까. 그쵸?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전개가 조금 편한 방향으로 풀었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약분 마이너스 3을 약분 딱 시키고 곱하면 1 마이너스 베타가 몇 나올 거고, 아마 4가 나올 거고, 곱하고 넘기면 베타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베타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두 칸 옮겨서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저는 그냥 편의상 옮겨 다니면서 풀었고, 여러분들 그냥 노가다 막 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이제 다시 요 함수가 되는 거여서 fx는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서 뚫었고 x 마이너스 1에서 뚫었고 x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그런 함수인데 f1만큼 올라가 있는 함수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게 평행이동이 여기다가 내가 이제 f 몇을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은 요거 5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f1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거 4 곱하기 5 23 하면 60 더하기 f1에서 f1을 딱 빼버리면 두 번째 값으로는 60이 나올 수가 있고, 요게 더 크니까 요게 이제 최대값이 될 확률이 높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꼼꼼하시면 한 가지 상황이 더 있기는 해요. 한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가지 상황이 여기까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좀 훌륭한 상황인데, 그 값이 이제 3개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 지점은 이제 어쨌든 최대 최소가 여기 나오고, 밑에서도 그러면 여기니까 불연속이 될 리가 없고, 요 지점이 내가 F1이 되면은 여기서 살짝 밑에서 그었을 땐 0이고 살짝 위에서 그었을 때는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1 나오도록 하면 되니까, 다가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1이 나오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가 F1이어서 그럼 여기다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그러면 2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몇 될 건데 2분의 몇 될 건데, 여기에 중점이니까 2분의 3 될 건데, 이거 3개 합하면 3이 안 나오고요. 여기를 1로 설정하시면 여기가 한 칸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한 칸이니까 2분의 1인데 3개 합해서 저것도 2분의 3밖에 안 돼서 3개 합해서 3이 안 나오니까 요 경우도 탈락한다. 그래서 요 경우도 안 되고, 아까 구한 요 두 가지 케이스만 답이 되는데 그 중에 최대는 60이다라고 해서 풀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공통 해석 끝났고요.